자,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차 함수 부분을 설명을 할 건데, 네. 뭐 1학기 단원에서는 2차 함수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항상 마지막 단원에 있는 게 좀 어렵죠. 네. 그래서 2차 함수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배웠던 내용들은 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1학년 때 배우셨던 정비례, 반비례부터 2학년 1학기 것도 배우셨으니까 1차 함수부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차 함수까지 어차피 함수의 그 기본 틀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용하는 식, 네, 그림 모양 이런 게 바뀌는 거지 좌표에다 표현하는 방식이나 순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거나 2학년 때 거나 3학년 때 거나 식 모양만 바뀌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또 다양하게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여러분들은 해보셨기 때문에 함수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지 좀 풀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일부분만 알고 있으면은 풀기가 좀 어렵죠. 네. 어느 정도까지만 알다가 그 다음은 못 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는 함수를 하시려면 전체적인 개념은 전부 다 숙지가 돼 있어야지 좀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으시는 거고, 그게 안 돼 있으면 좀 중간에 하다가 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거랑 2학년 거랑 알고 있는지도 좀 잠깐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어서 1학년 때 배웠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례라는 걸 배웠죠. 정비례, 원래 정비례 함수라고 하는데 1학년 때는 함수란 말을 안 붙여요. 네, 함수란 말을 왜 안 붙이냐면 fx란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안 붙이는 거예요. 함수값이라고 fx 기억나요? y는 fx?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하거든요. f라고 쓰는 이유는 펑션의 약자여서. 네, 자 이렇게 표현을 1학년 때는 안 해. 그래서 정비례라고만 얘기를 해요. 정비례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근데 1차 함수부터는 함수값이라는 말이 나와. 네, 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함수라고 이제 명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야. 뭐 차이는 그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 얘 정비례도 정비례 함수인 거고요. 네, 반비례도 반비례 함수인 거예요, 원래는. 자, 근데 이제 정비례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계식이 뭐죠? 뭐 배운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잖아요. 정비례 관계식은 뭐야? y는 ax. 자, 이게 정비례 관계식이었어요. 자, a 구하는 방식은 x분의 y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 a가 양수면 네. 자, 얘가 지금 특징으로 얘기를 하면은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직선이고, 네. 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에는 네, 제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고, a가 음수일 때에는 제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고, 이런 거 기억나요? 네, 그리고 a가 양수일 때에는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그랬고, 음수일 때에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해서 증가 감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증가 감소가 1차 함수로 얘기하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기울기. 네, 기울기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외워줬습니다. 자, 그리고 a가 하는 역할이 절대값을 했을 때 숫자가 네, 클수록 네, y축에 가까워지고, 절대값을 했을 때 숫자가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지고. 자, 이런 거 배웠어요. 네. 기억나실까요? 이런 거? 뭐 안 나도 뭐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사분면 모르진 않겠죠? 네. 그거까지도 얘기해야 되나, 사분면? 자, 사분면도 어차피 얘기한 김에 여기가 제1, 제2, 제3, 제4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냥 혹시 몰라서 얘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1학년 내용의 다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배운 게 있죠. 반비례도 배웠잖아요. 네, 근데 반비례는
지금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네. 이제 반비례 안 나와. 네, 반비례는 고등학교 때 다시 나와요. 네, 그래서 반비례는 y는 x분의 a고 그림 모양은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가 a가 양수인 거고 여기가 a가 음수인 거고 별로 여기선 안중에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원점을 지나지 않고요. x축 y축이랑 접하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모양을 네, 반비례라고 얘기하고 절대값 한 값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네, a 값이 큰 거고요. 네, 절대값 한 값이 네, 작을수록 원점에 더 가까워진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a가 양수일 때는 증가 감소고 a가 음수일 때는 증가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반비례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 반비례 함수는 언제 나오게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네, 얘 원래 명칭은 반비례 함수가 아니라 유리함수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함수를 하면서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가 있죠. 어차피 1차 함수 설명하려고 이거 얘기한 거예요. 1차 함수에서 이 a가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얘죠. 그러니까 얘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1차 함수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였죠. 자, 요것만 알면 되는 건데 요게 지금 자, y절편이죠. y절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2x라는 식이 있었으면 자, 얘 모양이 뭐 대충 이런 모양이었을 텐데 자, 거기에다 내가 플러스 1을 해줬다면 모든 점의 좌표를 y축 방향으로 두 칸씩 위로 올려서 다 찍어주면 이게 y는 2x 플러스 2라는 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뭐 정비례도 얘기하고 1차 함수도 얘기하고 이따가 2차 함수도 얘기할 거지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거 어차피 다 다시 나와요. 네. 전부 다 다시 알고 계셔야 되고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식 쓰는 방식도 한 3, 4가지로 다시 나옵니다. 네. 왜 이렇게 쓰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이 내용 자체가 학년이 지났다고 네,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그 정도 얘기를 했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역할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죠. 수직선 나타냈을 때 그림 형태가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y는 ax 플러스 b에서 a, b의 역할이 1번, 2번일 때는 a가 양수라는 얘기고 3번, 4번일 때는 a가 음수라는 얘기죠. 제2사분면이니까 그거는 왼쪽에서 이미 얘기를 해놨고 b가 하는 역할이 여기 보면 1, 3번은 원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b가 양수인 거고 그 다음에 2, 4번은 원점보다 밑에 있으니까 b가 음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그림 형태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네,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때는 지금 이제 2차 함수할 때 이 얘기가 좀 나와요. 이거를 이제 추계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는 x는 뭐 예를 들어 요 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여기가 1이면 y는 1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이제 이따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추계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계방정식이라는 의미는 기준되는 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두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만 좀 하고 있어서 네, 그거를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함수를 시작을 해볼게요. 당연히 2차 함수도 마찬가지 네, 기본 식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하면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기에서 a가 하는 역할, b가 하는 역할, c가 하는 역할을 다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요식 말고 이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요식이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자, 요식을 알아야지만 꼭지점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P, Q에 위치하고 있는 이 숫자가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는 1차 함수와 다르게 뭐가 있냐면 꼭지점이 따로 있고 일반 점이 따로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꼭지점도 어차피 XY이긴 하지만 네, PQ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고 그냥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XY라고 그냥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표준형을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형 가지고는 그래프를 못 그려. 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뭐 그려라, 뭐 이렇게 그림을 확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 식이 표준형이 돼야 된다. 네, 그림을 확인하기 위해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역할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역할을 얘기를 할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y는 ax 제곱이라는 요식을 가지고 역할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돼요. y는 내가 뭐 x 제곱이라고 이렇게 썼어.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서 그림을 두 가지로 그릴 거예요. 자, 당연히 그림 그리려면 x에다 좌표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점을 찍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점을 찍을 수 있어서 제가 x에다 0 대입하고 확인해 보면 0,0이 되니까 여기다 찍으면 되고 1 대입하면 1,1이니까 여기다 찍으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1,1이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찍으면 되고 2를 대입하면 2,4가 돼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 나가다 보면 얘 그림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또 0,0이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찍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찍고 네,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찍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A가 하는 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죠? A가 양수면 그림 모양이 아래로 볼록 이렇게 나와요. 이 A 값이 음수면 그림 모양이 위로 볼록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A가 하는 가장 첫 번째 특징. 자, 그러니까 A의 부호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A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A가 써있는 부호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네, A가 써있는 부호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절대값 A를 할 거예요. 네, 절대값 A를 할 건데 절대값 A를 했을 때 그 수가 클수록 이 포물선 모양이 뾰족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오므려지는 거야. 숫자가 클수록. 네. 이 절대값 한 숫자가 작아 0에 가까워질수록 네, 그러면 이렇게 넓어집니다. 네. 그림 모양. 제가 절대값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는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은 요 두 가지입니다. 요거랑 요거. 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게 요식 모양에서 꼭지점이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네, 근데 꼭지점이 가장 뾰족한 부분이 꼭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점이겠죠? 네, 그러면 저 자리가 P, Q 자리가 되는 거고 네, 꼭지점이 지금 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1차 함수를 잠깐 설명하면서 추계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했죠. 자, 추계방정식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이 포물선에서 정 가운데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는 선. 네, 이게 추계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름이 꼭지점에서 이 P가 하는 역할이야. 이걸 추계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접었을 때 대칭이 되는 기준선을 얘기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요 식이 y는 ax 제곱일 때에는 0이 되겠죠. 그리고 꼭지점이 뭐냐 그러면 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여기가 x는 0이라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당연히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죠. 왼쪽은 당연히 x가 0보다 큰 쪽이고요. 오른쪽은 x가 0보다 작은 쪽이야. 네, 그러면 1차 함수에서도 증가감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x제곱일 때 a가 양수일 때에는 점의 이동이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라고 외우셔야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증가감소라고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에 대한 걸 이렇게 구분해서 외울 수 있으셔야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추계방정식이 0이겠죠. 네. 그리고 이쪽은 오른쪽을 보면 x가 0보다 큰 쪽이 증가 감소. 이쪽으로 보면 왼쪽이 x가 0보다 작은 쪽이 증가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죠? 네. 이쪽은 증가 감소 증가인데 이쪽은 증가 감소잖아요. 음수랑 양수일 때 이렇게 그림 형태의 모양이 다르다. 네, 자,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지금 처음 하나 설명해가지고 외워지진 않겠죠? 네, 전부 다 외워야 되는 내용인데, 네, 그런데 이제 해보다 보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간략하게 이렇게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이 역할들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계속 설명하면서 또 수업 시간마다 반복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외워집니다. 네, 조금씩. 처음부터 외우긴 쉽지 않아요. 네, 이 내용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A가 하는 역할을 배운 거예요. 네, A가 하는 역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역할들을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할 역할을 이제 관계식이 또 이런 식이 있습니다. PQ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이 있고, 요 식이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한 얘가 표준형식이었죠. 네, 이렇게 식이 있습니다. 자, A가 하는 역할은 이제 변하지는 않아요.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방금 제가 A가 1이라고 했다고 치고, 아까 뭐 Y는 X제곱 제가 그림을 그렸었으니까, 네, 이 그림을 대충 제가 이 모양이라는 거 이제 앞 위에서 봤으니까 이 모양이라고 치면, 제가 식을 하나 만들었을 때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썼다면, 이 P가 하는 역할이 보시면 P가 지금 2잖아요. 네, 위치를 봤을 때. 자, 그래서 P가 2고, 꺼낼 때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항상 뭐 방정식에서도 2차 방정식에서도 얘기했지만 P가 뭐냐 얘기하면 이 가로가 0이 되는 값이 P인 거야. 2차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x가 뭐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x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가로 안의 값이 0이 되는 값이 이 p를 구하는 방식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거기서 p가 2란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x축 방향으로 전부 다 두 칸을 이동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꼭지점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점에 대표하는 점은 꼭지점인 거야. 그러니까 점을 먼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점들을 이동할 거지만, 대표로 확인하는 점은 꼭지점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로 확인하는 점은. 그래서 얘가 옆으로 두 칸이 같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모든 점들도 다 옆으로 두 칸씩 가는 거야. 꼭지점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하는 점이 움직이면 다른 점들은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면 얘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다. 반대로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겠죠.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써 있다면 지금 P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왼쪽으로 두 칸 가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두 칸 가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로를 보시고 하지 마시고 P를 구하신 다음에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도 좀 전에 얘기했던 y는 x제곱이라는 이 포물선에서 q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1차 함수 배웠던 b가 하는 역할이랑 같아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써 있다면 그러면은 모든 점들이 위로 두 칸씩 이동해서 똑같이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다면 밑으로 두 칸씩 내려가서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림 형태라는 건 알고 계시고, 아까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에서 이제 했던 얘기를 또 다시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럼 얘는 꼭지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2,0이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축의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얘가 축의 방정식이니까 x는 2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림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당연히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포물선이 있을 테니까 대칭이었잖아요. 대칭이 되는 선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요 선이 x는 2였다면 또 당연히 오른쪽은 x가 2보다 큰 쪽이고 x가 2보다 작은 쪽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왼쪽이 a가 양수일 땐 증가감소였고 오른쪽이 증가였으니까 요 숫자를 기준으로 증가감소를 구분 지어줘야 돼요. 항상 축이 기준인 거야. 앞에 거는 x가 0이어서 지금 왼쪽이 0보다 작고 0보다 크다가 된 거고, 얘는 축이 2니까 왼쪽이 2보다 작고 오른쪽이 2보다 크다로 범위를 다르게 정해 주셔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식으로는 축의 방정식은 똑같이 x는 0이기 때문에 앞에 배웠던 y는 x제곱이랑 변하는 건 없어요. 꼭지점의 좌표만 0,q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꼭지점만 0,q가 변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은 동일하다. 자, 요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는 이제 얘네 두 개를 섞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y는 x-2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돼 있다면, 그러면 y는 x제곱식을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꼭지점을 이동해서 똑같이 그려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로도 움직이고 세로로도 움직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y는 ax-p제곱 플러스 q다.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나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냥 전반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거 한번 얘기하고 페이지 보면서 다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역할들이 아직 몇 개 더 남았어요. 자, B가 하는 역할이랑 C가 하는 역할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C가 하는 역할을 먼저 얘기하면, C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1차 함수로 얘기하면 얘가 y절편이에요. y축이랑 만나는 점이 무조건 C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물선이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C가 마이너스 2인 거야. y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자, 그래서 C 구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y축이랑 만나는 점만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B가 하는 역할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B가 하는 역할은
A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A가 예를 들어 양수야. 근데 B가 뭔지 모르지만 부호가 음수야. 그래서 A, B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그림 모양이 뭔진 몰라도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면 그림이 무조건 이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그림이 무조건 많이 그려져 있어야 돼. 여기가 축이었으니까 이게 반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보다 Y축을 기준으로 본 거니까 오른쪽에 그림이 더 많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A랑 B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Y축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그러면 무조건 왼쪽에 그림이 더 많아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 B가 0이면 아까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요 모양 그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Y축의 정 가운데인 요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B가 하는 역할은 A랑 부호가 같으면 왼쪽에 그림이 많고, A랑 B랑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에 그림이 더 많고, B가 0이면 요 모양이다. 정 가운데 있는 Y축의 가운데 이렇게 있는, 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하면서 계속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건 이런 거예요. 네,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좀 외우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 얘기를 먼저 한 거고,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함수값이라는 게 먼저 나왔어요. 네,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내가 식을 아무렇게나 썼을 때 뭐 이렇게 썼다. 근데 y를 fx라고만 쓰면 그게 함수값으로 표현한 식이 되는 거고요. y는 fx라는 거는 이미 1차 함수 때부터 배운 내용이니까. 근데 x를 예를 들어 뭐 2라고 가리켜줬다. 자, 그러면 f2가 뭐냐? 그러면 x 있는 모든 자리에 2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1차 함수랑 방식은 똑같습니다. 네. 그냥 x 자리에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8이 되고 6이 되고 4가 되니까 f2의 값이 18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식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1차 함수처럼 똑같이 뭐 f2가 18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얘를 좌표로 표현할 때는 2,18이라고 표현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함수값으로도 볼 수 있으셔야 되고, 네, 좌표로도 볼 수 있으셔야 되고, 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아닌 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y랑 등호랑 x제곱만 있으면은 2차 함수가 되고요. 당연히 문자는 분모에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1번은 안 되고, 니은은 되고. 자, 얘도 전개를 하면 x제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고. 네. 얘는 전개를 하면 x제곱이 사라지니까 1차 함수가 돼서 안 되고. 얘는 되고. 얘는 y가 없어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해봤고요.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갈게요. 자, 2-1번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번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얘기여서, 네, 1,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1은 5.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얘가 0 대입하는 거에 1이라 그랬죠? 근데 아까 얘가 하는 역할을 이제 아까 들었으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당연히 얘만 남는 거죠. 그게 y절편이니까. 그게 c값이랑 똑같아진다. 그것도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된다.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9 1이 돼서 1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방식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y는 ax제곱 그래프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게 좌표죠. 자,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1, 0,0. 그거 다 찍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2,4. 네. 그래서 얘 점을 찍으면 이 모양인데 그걸 다 연결하니까 이런 모양이 됐다. 그래서 얘가 A가 양수라는 얘기다. 뭐 그 얘기를 했고요. 아까 연결지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네, 지금 이게 축의 방정식인데 이게 y축이 있으니까 x는 0이었고, 자, 이 옆에가 x가 0보다 크고 이쪽에 x가 0보다 작으면 이쪽에서는 증가감소라고 얘기했고, 이쪽에서는 점의 이동이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지금 0,0이다. 자, 그런 거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자, 뭐 그 얘기예요. 방금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써 있는 거죠.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야. 그 다음에 y축의 대칭이다. 이게 x는 0이라는 축의 방정식이라 그랬고, x가 0보다 작으면 증가감소라고 써 있고, x가 0보다 크면 증가라고 써 있죠. 네. 그림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더 쉬워요.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y는 x제곱 그래프에 대한 설명, 이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면 이제 확인하라는 얘기죠. 점이 있을 때는 무조건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틀렸죠. 네. 그 다음에 얘가 요 모양이었을 텐데 1사분면 2사분면 지나죠. 그러니까 틀렸죠. 네. 그 다음에 x값이 1에서 3까지 증가할 때 1이면 여기일 거 아니야? 1에서 3이면? 그러니까 이쪽 얘기하는 거니까, 자, x값이 1에서 3까지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증가였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x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까지 증가할 때 얘도 맞는 얘기죠. 네. 그래서 디귿 리을이 옳은 거다. 그러니까 요건 뭐 안 외우면 풀 수가 없는 거죠. 네. 외우셔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아니어서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절대값 했을 때, 네, 값이 클수록 얇아진다 그랬죠?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교하는 게 하나는 y는 x제곱식이고 약간 넓은 게, 뾰족한 게 y는 2x제곱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숫자가 얘가 당연히 1이랑 2랑 비교했을 때 2가 더 크니까 좀 얇아졌다. 뭐 이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게 다예요. 네, 여기서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보시면 아래로 블록이고 위로 블록 차이도 있지만, 자, 식을 봤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x축이죠? 그래서 서로 x축의 대칭 관계에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봐도 x축으로 접으면 똑같아 보인다는 게 보이니까. 한마디로 여기 부호만 다르다는 얘기는, 네, 지금 x축의 대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가 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표시해봐라. 자, 그 얘기하고 있고요. 요 모양은 무조건 꼭지점이 0,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했을 때에는 3이니까 1,3 마이너스 1,3 2를 대입하면은 12죠. 그러니까 여기 찍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찍어줘야 되는데, 뭐 1을 대입하면 분수니까 찍기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3 대입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3을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은 3,3이 되니까 여기 지나겠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3,3이니까 이렇게 지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6을 대입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6을 대입하면 36이니까 12, 6,12 여기 지나가게 돼요. 마이너스 6,12니까 그래서 얘는 연결 지으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절대값이 큰 게 폭이 더 좁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죠. 이게 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y는 ax 그래프의 성질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a가 지금 양수일 때는 이 축을 기준으로 이쪽이 x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크고 얘가 x가 0일 때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얘가 얘기하고 있는 이 감소한다는 y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좌표 중에서 y.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네,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리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네, 다 y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가 음수일 때는 또 여기가 0보다 작고 0이고 0보다 클 때에는 증가라고 외우시고 증가 감소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그냥 한번 읽고 가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 y축을 축으로 한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에 x축이랑 서로 대칭 관계에 있다. 뭐 방금 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꼭지점 구해서 찍어봐라. 뭐 그 얘기니까 네, 할 얘기는 이제 우선 없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41까지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